뭐예요? 이제 2부 시작. 노후의 집은 자산인가 리스크인가 시작합니다. 1부에서 마찬가지로 본 방송 내용은 교육 및 정보 목적, 교육 공유의 목적이 있으며 전문가적인 조언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아시겠죠? 노후의 집, 이것은 자산이냐 리스크이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2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방송한 일부 영상에서는 은퇴 소득 구조가 결국 세 가지에 수렴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2부 영상에서는 그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대상이 바로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집은 있는데 불안하다, 여윳돈이 없다, 다시 말해서 캐시플로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집이 세 가지 역할은 주거 공간, 자산,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 상황에 따라 틀리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 문제가 역할이 충돌할 때 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다시 말해서 정든 집에 살고 싶다. 한편으로는 아유, 좀 팔아서 좀 여윳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혹 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서로 집에 대한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집이 사는 목적이냐 아니면은 그 돈을 창출하는 그런 그 원인을 창출하는 그런 수단이냐 이러는 것이 되겠죠. 쉽지 않은 얘기죠. 자, 국가가 달라도 같은 현상이에요. 한국 보세요. 아파트값이 올랐죠. 그러나 은퇴하신 분들이 현금 부족을 많이 겪고 있죠. 또 호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에 본하고 있으나 리빙 코스트가 올라서 생활비 압박을 받아서 파트타임을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그 무슨 보험이다 세금이 많아서 유지비 부담이 많이 돼서 어려워하는 그 은퇴자들이 많다는 거고, 독일은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그러나 뭐 임차 주택이 안정되고, 그러나 자산 축적에는 한편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퇴 후에 집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뭘까요? 네? 우선 유지비가 들고, 그다음에 집에 살면서 어떤 캐시오가 부족하게 되면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게 되면 참 서로 갈등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집 자체는 어디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팔기 전에는. 또 팔려고 하면 쉽게 팔리지도 않고, 이것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동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알아볼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이런 자를 제가 봤어요. 돈이 집에 묶여 있어서 연금으로는 생활이 부족하다는 부부가 그 씀씀이를 잘 관리해서 자기가 받던 연금 253만 원 가지고 생활이 어려웠던 것이, 씀씀이를 관리 잘 하니까 기본 내용 나가는 비용 다 나가고 한 달에 146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것도 두 사람이 부부가 생활할 수는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그 유튜브 콘텐츠를 봤을 때, 여기 주요 내용이 뭐냐면, 돈이 얼마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돈이 이제 나가는 거, 뭐 경조사든 돈을 꿔주는 돈, 자, 심적인 리스크가 있다. 무슨 소리일까요? 누구나 다 뭐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테크에 부족한 분들,
또 집에 오래 살아가지고 집만 아는 분들, 정서적으로 집착돼가지고 나는 여기서 이사도 못 가고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이 현금 소통이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판단 지연이 되는 그런 심리적인 리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겪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집에 대한 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은퇴 후에, 특히 은퇴 후에 그 집에 대한 그 새로운 그 정의를 해볼까요? 하면은 내가 이거 오래 평생을 살던 집이니까 하는 그 자랑만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남은 30년 이상을 뭐 가지고 사느냐 하는 이 집은 관리 대상이 되고 플러스 어떻게 하면 그 돈이 집에 묶여 있는데 이거를 현금 인출을 해서 생활비에 보태 쓰느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판단 기준은 은퇴 후에 이 집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집 자체가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느냐, 선택의 자유를 누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걸 다음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집 자체가 삶의 그 주거 형태로만이 아니고 어떤 유동성을 확보하려면은 방법으로서는 집을 사이즈를 줄여서 이사 가면은 고가 주택인 전 나머지 그 작은 주택으로 가게 되면은 그 여유 자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다운 사이징 전략이 있고 또 하나 전략은 나는 이 자리에서 딴 데로 안 간다 하면은 있는 집에 사시되 주택연금 활용, 다시 말해서 영어로 리버스 모기지라고 해서 그 빼먹는 거죠. 그 집에 있는 장있는 돈을. 또 하나는 세를 놔서 그 세를 받아먹고 나머지 돈 가지고 세 받을 거 가지고 작은 집에 샀다 이런 방법도 있겠고 아무튼 유동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집에 대한 그 갖고 있던 고정관념,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오늘 정리해봤어요.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집 팔아서 전세 살면서 주택 투자한다.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못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혁신적인 발상을 실천에 옮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분은 4억은 커버드 콜에 묶어놔가지고 그것이 연 12% 배당금이라나 뭐가 나와서 이거 가지고 어? 집세를 내고 산다는 거예요. 생활비도 쓰고 또 5억은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5억이 6억 5천이 됐잖아요. 자산도 늘면서 이렇게 분산을 투자하고 또 1억은 1억 5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 군데에다가 그 자산을 분산시켜가지고 생활한다.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그 실화가 이 얘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하시는데 1부, 2부 참여하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정리는 집에 대한 2부에 대한 정리는 집은 중립적이고 구조에 따라서 자산이 묶여있는 그런 걸일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짜장.